매주 금요일 11시 범죄 추리 게임 하는 날입니다. 반응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시고요. 그냥 의견도 내주시고, 충분히 반영해서 더 재미있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 들어가 볼게요. 사진 보면 좀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죠. 이런 건물은 있잖아. 보통 무슨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해요. 그죠?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미술관입니다. 사건은 8월 25일 금요일에 일어났었고요. 평일이죠. 평일인데 그래도 좀 관람객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평일에 이런 데 잘 안 찾거든요. 보통 이제 주말 쉬는 날 찾는데 평일인데도 많았대. 근데 더군다나 이날은요, 아침인데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았대요. 특이하죠. 자, 왠지 모르게 출근이 하기 싫은 날입니다. 당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어요. 이 미술관은 요즘에 조형 미술 전시가 한창이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직업은 이 미술관의 담당 큐레이터라 그래요. 우리가 큐레이터 조금 알고 가야겠죠. 이게 생소한 단어기도 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큐레이터를요, 학예사라고 부릅니다. 학예사. 큐레이터의 역할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물 있잖아요. 이런 전시물들의 수집이나 관리, 또 연구도 하고요. 어떠한 전시회를 열을까를 기획하는 이런 작품도 섭외하고요. 이런 어떤 미술관에서의 영업사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큐레이터의 능력으로는 작품을 알아보는 감각이 있어야겠고요. 해당 어떤 분야의 역사나 또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망도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가가 어떤 작품 만들었다 하면 달려가서 섭외하고 작품 전시하고 싶다, 이런 연락을 또 해야겠죠. 자, 큐레이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큐레이터다 보니까. 당신은 조형물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먼지가 쌓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했고요. 어제 다녀간 관람객들에 의해서 더러워진 장내를 청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조형물이 눈에 띄었어요. 철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빨간 액체가 잔뜩 튀어 있던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누군가 음료수를 흘렸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이 미술관에 아르바이트 중이던 안바생 씨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린 채 당신을 쳐다보고 있던 거였습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면서 이 안바생에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눈이 마주친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상함을 느낀 당신은요,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던 거였습니다. 주변에는 피가 흥건해 있었고요. 당신이 닦고 있던 조형물의 액체도 피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살인사건이 난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장한 경찰이 다가와서 당신을 거칠게 체포했습니다.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거였어요. 당신은 범인이 아니라면서 상황 설명을 했지만 경찰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요. 자, 이때 당신은 마지막 기지를 발휘해서 경찰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당신에게 15분의 시간을 준다면 자신이 범인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경찰에게 딜을 걸었던 거죠. 이게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경찰은 이것에 동의를 했어요. 당신은 범인으로 몰려 체포되기 전에 범인을 찾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이 미술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당신을 포함해 총 6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술관 관장인 이관장 씨 있고요. 작품을 전시하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작가죠. 창작가 씨,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안바생 씨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씨. 그리고 다섯 번째가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이 되겠고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피해자입니다. 도슨트라고 하는데요. 도슨트는 어떤 미술관에서 역할 중 한 이름입니다. 전시회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전시회 해설을 해주고 있죠. 관람객이 있고, 관람객에게 전시 작품에 대한 해설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미술관 작품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죠. 미술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 지식과 또 관심들이 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도슨트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어제 7시쯤에 어제 7시에 일을 마치고요. 퇴근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하지만 전시장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던 거죠. 피해자는 목과 가슴, 다리에 한 차례씩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당신은 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관장이죠. 이관장 씨 되겠습니다. 나는 어제 3시쯤에 잠깐 미술관에 나왔다가 도슨트 씨가 일하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창작가 씨랑 차를 한잔했지 라고 합니다. 자, 근데 당신이 보통 이제 미술관에서 일을 하면서 관장인 사람이랑 몇 번 마주쳤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를 알고 있어요. 이관장 씨는요, 돈에 인색한 사람인데 도슨트 씨와 돈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창작가. 나는 어제 2시쯤 미술관에서 당신을 만나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관장 씨와 차를 한잔했지 라고 합니다. 창작가 씨는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알바생인 안바생 씨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여기까지. 네 번째, 경비원입니다. 나는 어제 6시 반에 출근해서 경비를 쭉 보고 있었어요. 전시회가 있는 날이야 바쁠 수는 있지만 유독 이날은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요. 자, 특이사항이 있는데 안바생 씨, 아르바이트생 안바생이랑 경비원 씨는요, 도슨트 피해자, 도슨트 일을 하던 사람에게 평소에 무시를 많이 좀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슨트라는 사람이 약간 좀 권위주의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좀 사람을 신분으로 좀 나누고 그런 성격이지 않나 좀 싶어요. 추리에 앞서서 사이먼 좀 불러볼게요. 임원이 형! 안녕하세요. 설명 부탁해요. 이번 사건의 제한시간 15분입니다. 15분이고요. 질문은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질문 7개. 언제나 그렇죠. 15에 7입니다. 자, 추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미술관이면 뭐 CCTV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술관은 원래 좀 이런 거 많이 달려있어요. CCTV. 왜냐면 작품 훼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CCTV 볼게요. 되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CCTV 확인하고 싶어요. 미술관 내부. 일단 이거부터 볼게. 근데 CCTV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경비원이라는 사람이 뭔가 목격하지 않았을까?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질문. CCTV 확인합시다. CCTV는 관장실에는 없고요. 이관장은 그러니까 뭐 CCTV에 찍히지 않나? 전시관은 7시 이후부터 전체 등이 꺼지고 작품 몇 개에만 불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루엣은 잡혔나봐. 8시 20분쯤에 두 사람이 만났고 한 사람이 공격당한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있다 그래요. 누군지는 식별할 수가 없대. 불이 꺼져 있어서. 아니, 이런 CCTV가 있나. 그러니까 7시 이후에 죽은 게 되는 거겠죠? 사망한 게. 8시 20분쯤 만났다. 7시부터 8시 2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좀 중요할까? 8시 20분쯤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는 둘 중 한 명이 도슨트가 될 거고 한 명은 범인이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7시 이후에 알리바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아까 진술 좀 보면은 알바생 7시까지 일하고 돌아갔다. 이걸 어떻게 캐내야 될까? 알바생이 만약에 범인이다. 도슨트가 알바생을 평소에 좀 무시하고 있었다. 경비원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죠? 어제 10시부터 7시까지 일하고 돌아갔다. 9시간 일했네요. 추가 정보 왔어요. 굉장히 빠른데, 추가 정보. 추가 정보. 흉기는 매우 뾰족한 1cm의 작은 흉기를 추정했는데 1cm로 사람을 죽였다고? 미술관은 사진과 같이 호수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출입구는 경비원이 있던 곳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흉기가 특이한데요? 흉기가 굉장히 특이하단 말이야. 이러면은 어떤 이런 미술관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그 도구이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죠? 낯선 흉기. 또 뭐 뾰족한 칼, 그러니까 뭐 작품을 만들 때 쓰는 뭐 창작가 좀 의심될 수 있고. 그럼 창작가와 도슨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창작가가 성격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다. 도슨트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설을 해준 거야. 이상하게 막 개그 치면서. 그래서 그랬나? 동기가 좀 약하지 않나? 경비원에게 얘기합시다.
사건 당일 경비원 씨가 목격한 사람들 이게 미술관이니까 출입 내역 같은 거 좀 기록하지 않나요? 그 방문 방명록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 출입 대장 같은 게 있을 텐데. 출입한 사람과 시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자, 왔어요. 출입 기록 있네. 역시 문화생활을 하면 이런 거 알 수 있지. 자, 모두 오후 시간에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안바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차를 탄 채 출퇴근했고요. 7시에 저녁 7시죠. 안바생 퇴근. 8시에 창작가 출근. 8시 반 창작가 퇴근. 30분밖에 안 있었어. 10시 10분 이관장 출근. 9시 이관장 퇴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7시에 박물관이 끝나고 8시 20분쯤 찍혔다. 이게 살해 장면인 것 같은데 8시 20분에 찍힌 CCTV가 8시 20분 하면은 가능한 게 안바생. 근데 안바생 이 사람이 7시에 퇴근을 했단 말이야. 일단 요거 놔두고 좀 더 찾아봅시다. 사망 추정 시간?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까? 근데 8시 20분 그 CCTV가 거의 확실한데 이거 질문 날리는 거 아닐까? 사망 추정 시간 알 수 있나요? 이관장이랑 창작가가 차를 마시며 했던 얘기 요것도 알고 싶고, 경비원과 안바생이 도슨트에게 무시당했다 요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왔다. 사망 추정 시간 왔습니다. 조형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서 습도와 온도가 맞춰진 실내이기 때문에 부패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추정하기 어렵다. 이게 온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패되는 그 시간을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럼 그 CCTV가 유력하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야겠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이관장과 창작가가 나눈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슨트랑 이관장에 대한 사이? 돈 문제? 이관장이 월급을 주는 건가? 네 번째 왔어요. 대화. 다음 대관에 대한 의논을 했고 도슨트 씨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관장 씨는 도슨트가 돈을 밝힌다라고 말하더군요. 이거 창작가 얘기가 되는 거, 창작가의 증언인 거죠. 이관장 창작가가 나눈 이야기가 도슨트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이관장과 도슨트가 돈 얘기하는 거 본 적 있다. 무시당한 얘기 물어보자. 어떻게 무시했나? 안바생과 경비원이 도슨트에게 무시당한 일에 대한 진술이 듣고 싶어요. 오케이. 경비원은 6시 반에 출근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거 보면은 야간 밤샘 그런 거 아닐까? 그죠? 계속 순찰 돌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무시받은 것에 대해. 왔다. 자, 경비원 안바생 진술 먼저입니다. 무시받은 일. 알바생인 저를 맨날 무시하는 말로 모욕했습니다. 취업을 해야지 알바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산다느니 그런 말이었어요. 자기는 뭐 잘나서 도슨트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답답해서 어제 좀 싸웠습니다. 그 여자 진짜 개념도 없고 아나무인이에요. 약간 꼰대네, 꼰대. 극혐인데요. 경비원 진술. 제가 하는 일도 없이 돈만 받는다고 뭐라 하더군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여자예요. 딱 보면 알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꼰대네. 근데 이거 가지고 살인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모르겠는데? 그니까 사이가 다 안 좋아. 사이가 다 안 좋아, 이 사람들이랑.
이 저번 주처럼 또 내가 범인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작가. 도슨트라는 직업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많대요. 이 사람이 그럼 무보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가? 왜 갑자기 알려주지 이거를? 근데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시간 보면은 알바생은 일단 퇴근을 했다고 했어. 이게 증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자기 퇴근 시간 퇴근했고 8시에 창작가가 출근한 이유가 뭐야? 미술관 문 닫는데 알바생 퇴근할 시간. 그죠? 왜 왔지? 이관장은 또 그리고 이관장은 왜 왔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술관 이미 문을 닫았는데 뭔가 다음날 걸 준비하려고 온 건가? 이거 물어보자. 미술관이 문을 닫고 나서 창작가와 이관장이 출근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개장하기 전에 와서 하고 막 그러지 않나? 이게 좀 뭔가 수상한 알리바이가 되잖아요, 그죠? 수상해. 질문 왔어요, 첫 번째. 8시에 미술관에 간 이유는 창작가 먼저 어제 전시가 끝나고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잘 정돈되었고 혹시 보수 작업이 필요한 작품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 뒤로는 작업실로 가서 자기의 작업실로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관장 9시에 미술관 간 이유. 제 사무실에 녹음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슨트 씨가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돈 얘기를 할까봐 녹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남은 게 있어서 그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마지막 거 갑시다. 이관장과 도슨트가 나눈 돈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녹음을 한다? 아직 뭔가 이렇게 좀 감춰진 내용이 있다면은, 감춰진 정황이 있다면은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 녹음기가 왜 필요하지? 굳이?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돈 얘기에 관해 맞어. 요 마지막 질문이죠. 다 썼죠? 도슨트 씨가 이관장 진술입니다. 도슨트 씨가 자신이 역할을 잘해서 일을 잘해서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고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도슨트는 원래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자원봉사로 온 사람이 나 때문에 장사 잘 되니까 돈 좀 줘요 라고 했는데 싫어 라고 하면서 죽여? 이건 아니지 않아? 이 녹음기가 좀 뭔가 너무 밝혀진 게 적은데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질문 다 썼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맞춰야 돼요. 지목해야 되는데 방금 생각난 당신과의 대화. 이건 뭐야? 갑자기 또 이런 게 왔어요. 당신과 한 대화. 맞아. 나랑도 얘기한 적 있다 그랬잖아. 자 읽어볼게. 작품에 대해 배치라든지 조명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것과 도슨트 씨의 작품 설명은 어떤 것 같은지 얘기를 나눴다. 창작가랑 한 얘기죠. 창작가가 도슨트에 대해 마음에 들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창작가는 이번 전시회가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도슨트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창작가로 가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흉기의 특수함 1cm밖에 안 된다. 자상이. 그럼 뭐 조각칼 내지는 어떤 그 연장의 종류 하나일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긴 송곳 같은 느낌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창작가밖에 없지. 작품 만드는 창작가밖에 없고 이 사람 자기의 애착이 좀 작품에 애착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좀 약간 병적으로 심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겠지. 그래서 도슨트의 이런 뻔뻔한 말도 안 되는 작품 해설 가지고 그죠? 화가 났어. 나에 대한 그런 작품 세계관을 모욕했어. 안 되겠다. 넌 죽자 오늘.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 갑니다. 이번 미술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창작가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미술관 살인 사건의 범인은 창 작가가 맞습니다. 야, 대단하구만. 대단해. 창 작가였네요. 와,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으니 전말을 알려줘야겠죠, 사이먼? 자, 사이먼이 공개하는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작가인 창작가 씨는 이번 전시에 자신의 일생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색한 이관장 씨의 비싼 미술관을 대관해서 전시회를 열었고요. 자신이 직접 자주 미술관에 찾아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도슨트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전시회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도슨트의 역할인데, 도슨트는 안 쓸 수도 없다는 거죠. 작품이가 이런 전시회에서 도슨트라는 사람은 안 쓸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왜곡해서 말하고 자신의 작품을 관람객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대신 주입식 교육처럼 이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듯이 작품에 대한 설명하고 막 관객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관람객을 몇 번이나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좀 요청을 했지만 잠깐뿐이었고 다음에 오면 똑같은 방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새 도슨트를 뽑기에는 또 지원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도 없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전시회가 진행이 됐고요. 전시회가 별로 흥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 도슨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났고 얘기를 잘 해보려고 약속에서 만나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지만 자신을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였대요. 그래서 도슨트가. 그래서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돈도 안 주면서 바라는 게 많다라는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창작가는 도슨트를 만난 후 다른 작품을 만들러 가는 길이어서 조형 미술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분노에 눈이 멀어서 도슨트를 처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 흉기가 좀 특이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상처가 좀 작았고 어떻게 이런 깊이로 죽일 수 있지라는 생각에 흉기의 특수함, 이게 창작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슨트가 죽고 창작가가 살해를 했죠. 죽고 나서 정신을 차렸지만 당황했죠.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못 참고 죽였으니까. 일단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갖고 있던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비원 씨의 출입 기록에 의해서 경비원 씨와 안바생의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질 수가 있었다 그래요. 경비원 씨가 창작가 씨와 이관장 씨를 본 것을 그 둘에게 인정받게 되면서 경비원 씨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경비원의 말이 사실이 되면서 안바생 씨까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과관계가 좀 복잡하지만 이 사건이 그렇긴 하지만 흉기, 그리고 어떤 그 도슨트라는 사람의 그 성격, 평소 행실, 그리고 창작가라는 사람의 작품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관계상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밝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관계상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창작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대화를 좀 해볼게요. 맞춤, 우리가 이김. 근데 도슨트 좀 꼰대 아닌가요? 꼰대 아닌가요? 아니, 죽은 건 안타까운데 왜 그래? 암튼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김.